안녕하세요. 저는 의료학과 1, 2학번 박성빈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죠? 저는 제 생각엔 사랑이 막 이렇게 노크를 똑똑하고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 여러분이 누구랑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크 없이 찾아온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어디에 멀리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여러분들은 다들 장거리 연애를 안 하시겠다고들 하셨는데, 그럴 때 이별을 바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5년 전에 서울로 올 때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장거리에 의해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또 한 번 여자친구가 독일로 가는 바람에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거리 연애를 잘 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장거리 연애에 대한 부담감,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장거리 연애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장거리 연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거리 연애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거리 연애란 정의도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위키백과에 검색해봤습니다. 장거리 연애란 거주 지역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와 연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은 경우에도 장거리 연애라고들 하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에 분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갔다가 우연히 여기 경기도에 부대를 받았는데 별로 안 멀잖아. 근데 장거리 연애라고 해요, 대부분이. 왜 그럴까? 그러면은 이런 거는 간단 명료하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장거리 연애랑. 하지만 여러분들 장거리 연애가 뭔지 대충 아시잖아요. 어렴풋이. 아, 그건 장거리 연애지 하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과연 그러면은 장거리 연애란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연애, 내가 장거리 연애라고 생각하면 그게 장거리 연애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죠. 그렇게 내가 장거리 연애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장거리 연애인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장거리 연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말로 표현하는 사랑,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랑, 선물로 표현하는 사랑,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표현하는 사랑, 그리고 신체적 접촉으로 표현하는 사랑, 이렇게 5가지 사랑이 있는데, 장거리 연애는 이 중 2가지의 사랑을 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큰 것은 신체적 접촉으로 표현하는 사랑, 스킨십입니다. 저도 굉장히 스킨십을 좋아하는데 적절한 스킨십은 커플의 애정도를 높여주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합니다. 저는 특히 길을 걸을 때 같이 손을 잡고 걷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연인들끼리 자주 싸우잖아요. 자주 싸우고 뭐 카톡해서 풀고 전화해서 풀고 해도 처음 보면 약간 어색함이 남아있어요. 어제 싸웠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 어색할 때 그냥 말없이 여자친구 손을 잡고 이렇게 좀 걷습니다. 몇 번 이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런 어색함이 없어지고 손을 더 꽉 잡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킨십은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적절한 스킨십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표현하는 사랑이 힘든데, 늘 함께 하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늘 보던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한 외로움 때문에 상대에게 더 쉽게 상처를 받고 더 쉽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는 별로 외로움을 타지 않지만 여자친구가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래서 저는 상당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쉽게 해결하기 힘들 것 같죠? 당연히 거리가 머니까 못 만나고 못 만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장거리 연애를 잘할 수 있는 팁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현을 아끼지 말자는 것입니다. 표현에 대해서 커플들이 오래되다 보면 인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겠거니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표현이 인색해지는데, 용서든 서운한 마음이든 사랑의 표현이든
상대가 알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표현을 계속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연락이 가능한 시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아무 때나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매일 몇 시에 통화하자, 며칠에 한 번 영상 통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약속을 정해서 서로에게 불필요한 소갈이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심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인이 내가 보기에는 이쁘고 잘생겼고 유머러스하고 너무 젠틀하지만 사실 저희 대부분은 평범합니다. 물론 그렇게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대부분은 남이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홀로 사랑과 전쟁을 찍으면서 서로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괜히 안달복달하면서 서로 의심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바빠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각자 해소하는 방법들이 다 있죠. 저는 운동을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외로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자신이 평소 해보고 싶었던 취미 혹은 자기개발 그런 걸 몰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는 시간들을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죠. 이러한 투자들은 또 자주 볼 수 없는 상대에게 오히려 더 큰 매력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로를 위한 방법으로 뭐였죠?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표현을 잘하자. 두 번째로 연락 가능한 시간을 공유하자. 세 번째로 서로 진심으로 신뢰하자.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바빠지자. 라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거리 연애에 대한 정의와 장거리 연애의 문제점과 장거리 연애에 필요한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명확히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안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춘이 아까울 수도 있고 외로움을 많이 타서 장거리 연애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는 신부재현, 시부견, 청이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혹은 보고 싶지 않으며 듣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있다면 거리에 관계없이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스피치를 듣고 사랑하는 사람과 물리적, 심리적 거리 때문에 이별하여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